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니까 뱃살이 좀 많이 보이고 또 입고 나가고 싶은 옷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결심하건대 5kg을 빼야겠다 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2주간 5kg 감량에 성공한 경우에 체지방이 어느 정도 빠진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글리코겐으로 우리 몸에 저장된 1kg을 빼기 위해서는 1300칼로리를 소모시키면 글리코겐 저장 1kg이 빠지게 되지만 체지방으로 저장된 1kg은 우리가 7700칼로리를 소모시켜 주어야만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5kg의 체지방을 줄이려면 무려 38,50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비시켜야만 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어서 하루에 10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줄여도 38일 정도, 한 달 정도가 5kg을 뺄 때 필요한 것이죠. 애초에 체지방 5kg은 2주간 굶어도 도저히 뺄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전체 체중 감량의 5kg 중에서 순수 체지방은 2kg 정도가 빠지게 되고 나머지는 수분과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체지방 하면 왜 뱃살을 떠올릴까요? 몸 전체에서 내장이 위치한 곳은 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의 꽃인 뱃살이 빠지는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이 찌는 과정은 1단계로 피하 지방이 쌓이면서 아랫배만 나오다가 2단계로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윗배도 같이 찌기 시작합니다. 배가 볼록하게 공처럼 둥글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3단계로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나오고 그 이후에도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계속 쌓여서 울퉁불퉁 뱃살이 접히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체지방에는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축적된 지방으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생기는 것이고, 내장지방은 근육층보다 아래쪽에 복강과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을 바로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뱃살이 찔 때 1단계로 피하지방부터 쌓인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피하지방부터 채우는 이유는 피하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해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속에 채워 넣을 수 있는 피하지방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하지방의 저장 한계를 넘어가면 내장지방이라는 에너지 저장소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살이 찌는 단계의 2단계에서 내장지방이 피하지방 다음으로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그냥 내장지방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몸 밖으로 버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은 내장지방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우리가 옷장에 옷을 안 버리고 혹시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입지 않을까 하고 계속 쌓아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장지방은 버리지 않고 저장해두는 대신에 빨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쉬운 내장 주변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뱃살이 빠지는 단계별 살이 빠지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글동글했던 배가 말랑말랑해지고 윗배가 빠지는 느낌과 함께 허리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근육을 모두 밀어내서 배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해서 풍선을 후 분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풍선에 공기가 빠지게 되면 말랑말랑해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뱃살이 제일 빨리 빠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몇 배나 호르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더 활동적입니다. 아주 빠르게 지방을 저장하고 또 아주 빠르게 지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염증 유발 신호물질을 다량 분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손으로 배를 잡았을 때 만져지는 살의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뱃살을 이렇게 찝었을 때 잡히는 이 살이 피하지방이고 그 안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살이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이 빠질수록 이 두께가 얇아지는 것이죠. 피하지방은 우리가 집이나 큰 물건을 사려고 목돈을 저장해 두는 돈이고, 내장지방은 그때그때 음식을 사거나 커피 사 먹으려고 잠깐 저장해 두고 빨리빨리 쓰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장지방은 빨리빨리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장할 수 있고 빨리빨리 소비될 수 있는 그 위치에 내장지방이 존재하고, 또 피하지방은 금방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막 꺼내서 소비시키지 못하고 사용하기도 힘든 은행에 저장해 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이 찌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즉 피하지방, 내장지방,
피하 플러스 내장 지방이 순서대로 1, 2, 3단계였다면 살이 빠지는 단계는 3, 2, 1단계 거꾸로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3단계와 2단계에서 많이 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만 합니다. 내장 지방이 포도당을 연소해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빵이나 떡, 면과 같은 경우에는 가루로 조리하면서 곡류에 있던 식이섬유들이 제거가 되고 우리 몸에 흡수가 빨리 되는 형태의 탄수화물 가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도 빠르고 또 단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도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이 많은 뱃살의 경우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식이섬유 음식인 채소들을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 조직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 자전거 타기, 또 줄넘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셀 논문지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내장 지방 조직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인터루킨 6 수용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루킨 6는 내장 지방 분해를 자극하고 운동 중에 근골격근에서 방출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조직량을 줄이려면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3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저강도 운동을 하게 한 사람들의 군과 30분간 중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30분간 저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체지방률, 내장지방 이 면적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30분간 중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저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의 체지방률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게 운동을 하라는 것이죠. 1단계인 피하 지방이 주로 있는 아랫배가 볼록 나온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살 빠지고 다이어트 하는 데는 좋습니다. 피하 지방만 있는 단계에서는 다이어트에 이미 거의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살이 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있지 않은 단계일 것입니다. 지방이 빠지면 어디로 갈까? 이거에 대한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이미 적은 단계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하지방은 근육량이 줄어들면 피하지방으로 열을 내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또 몸을 보호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늘어나면 근육이 열을 내고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피하지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하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고강도 근력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이 찌면서 특히 뱃살이 찌는 순서와 뱃살이 빠지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살이 뱃살이고 뱃살 중에서도 또 마지막까지 안 빠지는 살이 피하지방 뱃살인데요. 피하지방까지 빼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체 체중을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식단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마지막 단계인 뱃살 중에서 피하지방까지 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